하늘의 옥과 같으면서 지옥을 넘나들게 하는 기이한 맛의 주인공.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보고입니다. 겨울바다의 진정한 강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름처럼 맛도 영양도 복동이랍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말은 이 녀석들 덕에 생겼다죠. 입안에서 왜 사르륵 늙는 그런 기분. 쉽게 허락되지 않아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겨울의 진미. 오늘 보고의 유혹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복맛입니다. 겨울은 생선이 제일 맛있는 계절이죠. 어시장엔 때를 만난 녀석들이 앞다투어 모여듭니다. 생선 사러 나오셨습니까? 뭘 사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맛있는 겨울철 생선이 어물전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중에 이것을 못 먹으면은 1년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어느 생선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생선을 만나러 조금 더 행차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악입니까? 이야, 그렇게 아직 살아있는 생김새로 좌중을 압도하는 아귀보다 무섭기로 치면 이 녀석이 한 수 위입니다. 늘 어물전 상석을 차지하는 생선의 왕. 생긴 건 둥글둥글한데 성격은 보통이 아니라는데요. 바로 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안 나와가지고 두 상자밖에 안 나왔거든요. 점이 선명하게 여기 참복입니다. 참복. 이게 참복. 네, 참복. 여기서 이 얼룩무늬가 있는 게 자주복입니다. 자주복. 자주복? 네, 요 동그라미가 정확하지 않은 게 참복. 나는 마산에 이렇게 보기 좋은지를 몰랐어. 마산에 보고가 참복이라든지 까치복, 쫄복이 다 나오는데 최고 맛있는 게 요 금복, 참복입니다. 참복. 보고는 전 세계에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 먹을 수 있는 건 대략 10가지 정도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밀복이 있고요. 맛으로 첫선에 꼽힌다는 참복. 그리고 참복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자주복. 또 보고 중에 보고라고 불리는 황복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마산 어시장은 보고 집화장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유명한 보고의 집산지였습니다. 일찌감치 어판장에서 일을 시작한 신진규 씨에게 보고는 제일 익숙한 생선이었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잠가야 돼? 아니, 이거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보고와의 인연은 사실 어머니가 먼저였다죠. 아이고 애기들이 나와 있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신가? 네, 어머니. 아이고 상당히 젊으시네. 네, 이쁜 소녀 같으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예, 큰아들 예, 애기입니다. 큰애기. 집사람? 예, 집사람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이걸 어머니가 잘 하신다고 그래서 볶국 한 그릇 해 먹자고 왔습니다. 이게 한 그릇 정도 아니라 이건 뭐 엄청 많은 양이니까. 예, 이거는 많이 가져왔어. 많이 드시라고. 에이, 이걸 다 어떻게 먹어? 자, 시작해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머니가 어시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보고집을 해오셨다는데 그래도 손질만큼은 늘 아들의 몫입니다. 이 뼈가 세기 때문에 여자가 힘들기 때문에
전부 다 집집마다 이거는 남자들이 잡아야 돼요. 절대 여자 힘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힘도 중요하지만 보고 손질을 하려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독 때문입니다. 여기 알입니다. 알. 독성이 최고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알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저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복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예, 독이 많기 때문에 네. 일반인 드시긴 드시는데 독을 잘 빼고 드셔야 돼요. 자꾸 졸릴 때 이걸 먹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들어가면 졸려서 잠자듯이 이렇게 고통이. 그 옛날 어른들이 복을 드시고 고수톱을 3시간, 4시간씩 칠하는데 자지 말라고. 자면 죽는다고. 예. 보고는 전문가가 안전하게 독을 없앤 다음 먹을 수 있는데요. 독의 정체는 데트로도 독침, 알과 간, 내장과 피, 그리고 눈알에 들어있답니다. 이 독이 든 부위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건데요. 내장을 제거한 다음엔 피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어야 한답니다. 이 댁에선 마지막에 식초로 한 번 더 헹궈주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랍니다. 소독도 되고 우선은 여기 독이 많으니까 금방 따듬어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식초에 살짝 헹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복을 먹어야 하나 싶으신가요? 누군가는 죽음과 맞바꾸어도 좋다고까지 했다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지네요. 보고는 먼저 국부터 맛을 봐야 한답니다. 바로 물려가 푹 짜라고. 어머니 이게 진짜 저는 술 먹고 먹을 때 시원하고 진짜 맛있대요. 모재기가 시원한 맛을 많이 내기 때문에 대구탕에, 맹태탕에, 복탕에, 아구탕에 모재기 전부 다 들어갑니다. 모자반으로 맛을 더해 보고국을 끓입니다. 해장국으로는 보고국만한 게 없죠. 보고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답니다. 네, 보고는 또 껍질이 별미라는데요. 검은 쪽에는 껍질 돌기가 그리 안 많기 때문에 흰쪽 부분까지만 자르고 있거든요. 얇고 거친 가죽처럼 질겨서 칼질이 서툴면 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보고 껍질을 잘게 썰어 묵을 만듭니다. 무 봤나? 못 맞지? 해줄게요. 무 봐라. 콜라겐이 많아가지고 피부에 좋단다. 보고 껍질은 다른 생선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묵을 만들기에는 더없이 좋다는군요. 국물 여기에 어리. 그렇게 전에 어떤 손님이 절대로 복국을 안 자시다가 집에 누가 사왔는데 나는 그 복국이 어리더라네. 그때부터 이제 복국이 좋구나. 정말로 그때부터 복국이 좋구나 생각하고 복국을 자셨다고. 이 어리는 거 뜯어나. 굳는다고. 씹으면 여기 살 굳어가지고 묵 있지? 묵 딱 들어붙잖아. 그런 식으로 이게 딱 들어붙어. 보고살도 조금 썰어 넣고 오래 끓인 다음 식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탱글탱글한 식감에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별미 묵입니다. 이번엔 포를 떠놓으셨네요. 두툼하게 썰은 전복살. 뭘 해도 맛있을 것 같죠? 너무 말랑해서 안 잘라줘. 잘라서. 너무 말랑. 생선이잖아, 지민아. 근데 왜 이래 말랑해? 원래 말랑해. 생선이야.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육고기 못지않게 쫄깃한 식감을 가졌기 때문에 불고기를 만들기에 좋답니다. 옛날에 내 아버지 맨날 술로 마신 게네. 하루도 안 빠지고 술로 마신 게네. 복국, 복찌개, 복수육. 아버지 또 비미 또 술은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나. 그래 제가 많이 먹는 거 보래 얘. 그래갖고 맨날 복국에 복수육에 복찌개 먹고. 매콤한 보고 불고기. 술 좋아하는 남편에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술안주에 해장국 끓이는 날들이 오래가진 못했다지요. 부부의 인연이 끊어지고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답니다. 미아는 군에 가 있었고 얘 작은 애는 5살 때 저 혼자서 키웠지. 얼마나 이렇게 많았겠니? 그래도 엄마는 강하다고. 제가 그랬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식 둘이 나게 제일 잘한 거라고. 부글거리던 시간이 잦아들면 음식도 사람도 그제야 조금씩 제맛을 찾아갑니다. 무얼 간이 되는가. 맛있다. 이젠 아들의 손주까지 곁에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지요. 아빠 국기 인정. 해줄게. 진규 씨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솜씨를 보여줄 모양입니다. 튀김 먹고 싶으면 아빠 옆에 딱 있어야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을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껍질째 그대로 썰으셨네요. 껍질 있으면 진짜 달려가고 맛있어. 진짜 육고기 씹는 그 육질 맛이 납니다. 보고는 기름기가 없어 튀김을 하기엔 제격이라는데요. 여기다가 봐봐. 기름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보고살을 바삭바삭 기름에 튀기면 이보다 더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맛보면 자꾸 손이 가는 별미 튀김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국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앉으세요. 예. 네네. 독 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애썼어요. 예, 선생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저 좀 먹었습니다. 꿀 같은 거 뭐야? 네, 맛있습니다. 엄마는 그거 2개 줘. 근데 이제 사람이 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독은 꽃 속에 들어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 포장이 좋은 그 안에 진짜는 독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거를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말하자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싶은데 좀 견제해야지 그걸 너무 선호하다가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보고도 맛이 있는 게 독이 큰 내 얘기를 잘 들어줬네. 독과 향을 한 몸에 품었으니 이보다 더 얄궂은 운명도 없을 겁니다. 보고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지만 정작 널리 알려지진 못했죠. 여긴 뭐 전체가 다 복집이네.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였는데요. 제일 먼저 털을 잡은 곳이 바로 마산이었습니다. 예, 원조집이 원조집. 3대째 하하.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집이 있음으로 해서 다 이게 예. 전부 복집이 된 거구만. 예. 예, 어르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보고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이랍니다. 멀리 오시다가 수고했습니다. 아주 모습이 좋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 할머니께서 일본인을 상대로 보고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는데요. 원조. 그 후 어머니가 60년대 초 특수식품 조리 자격증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으셨답니다.
그렇게 골목마다 하나 둘 독집들이 문을 열었고 시원한 보곡국 한 그릇은 든든한 속풀이 음식이 되어 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그 시원하다는 말이 이 복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 역사는 오래되지만 할머니는 내가 빼겠습니다. 왜 빼야 되냐면은 해방이 되면은 일본 사람 손 들고 들어가고 그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일본 시절하고 정치가 틀린 게 허가가 소멸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허가는. 그 이제 그때 저 어머니가 자기 딸이니까 전수를 받은 지가 194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73, 4년 그렇게 되는데. 되겠습니다. 보고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60년대 이후 어획량이 늘면서부터입니다. 난류성 어종이라 마산, 부산, 통영 등 수온이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보고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보고는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등장하는데요. 최고의 맛으로 칭송되었지만 동시에 금기의 대상이었죠. 독이 치명적인 한기였습니다. 하지만 맛에 대한 욕망이 두려움을 넘어섰고 독을 피하기 위한 지혜를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미나리입니다. 보고가 한창 제철일 때 미나리도 먹기 좋을 만큼 자랍니다. 인연은 인연이지요. 마산 보고거리가 유명세를 타면서 덩달아 주변에는 미나리 밭도 많이 생겼답니다. 마산 전 근처 복집이고 찜집이고 이러니까 한 20가구가 미나리 경작을 했지. 깨끗한 습지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겨우내 얼음 및 차가운 물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란 덕분에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몸에 품습니다. 미나리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터라 수확하자마자 서둘러 손질합니다. 다들 30-40년 베테랑들이시라 손은 바빠도 마음은 향긋한 미나리에 설레곤 하신답니다. 이거 미나리에 이거 마치 들어 밥 싸가 확 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씨 먹다가 그물이 씹히면 받아내고야. 그물도 고기 아닙니까? 그물이 많다 이거. 근데 보고기는 이거는 한개 한 항도 나지만은 해독제도 한개네. 저리 가이소. 오늘 우리 장아찌를 한 담아 보입시다. 예. 날도 이제 봄 되고 금방 봄 되고 하면 장아찌 참 사람을 많이 드신다 아닙니까? 예. 미나리는 향이 강한 채소라 쌈이나 무침도 좋지만 장아찌를 만들어두면 쓰임새가 많답니다. 물 많이 넣으지.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미나리를 먹기 좋게 썰은 다음 미나리는 물로 끼리가 안 붙습니다. 미나리는 이 자체가 너무 연하고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습니다. 위에 돌을 하나 얹어놓은 다음 간장과 식초,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부어주면 됩니다. 복수육이나 아구수육 같은 거 먹을 때 곁들이면 이게 삼삼하 해갖고 새콤달콤하니까 담백하게 맛있더라고요. 예. 우리 아리빵에 할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볶음을 먹었고 안 그거도 안 끓여내고 해먹는 게 새가 땡기고 막 죽겠는 거라 그래 병이 이분까지 다 했어. 이런 걸 안 였거든. 그 열 줄 몰라고 할배가. 미나리를 넣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정말 미나리가 보고 독을 없애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나리의 해독 성분이 도움을 주는 거죠. 이웃에 사는 동생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왔네. 아이고 요리하러 왔네 이제 보니까. 아이고 물건 참 좋다. 아이고 이게 복인가봐. 예. 사시면 됩니다. 사실 좀 해먹자. 칼 있습니까? 아이고 아구도 크다. 아이고 아구가 이거래. 내 얼굴만 하네. 친동생 한 가지라. 같은 동네 살아도 저 아구. 제일 아구콘이. 가까운 사이. 내장탕. 요리를 잘하시나? 소문난 집이지. 미나리 농사 짓는 형님 부부와 20년 가까이 보고 전문가로 살아온 동생 부부. 그야말로 실과 바늘처럼 붙어다니는 단짝입니다. 먼저 잘 손질한 보고를 통째로 넣고 탕을 끓입니다. 오랜만에 형님 동생 만났으니 술이 빠질 수 없겠죠. 보고만한 술안주도 없으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술쟁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오만 요리가 다 나오네. 할수 없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생에 다시 나면 술쟁이 만나지 나 말자. 남자 태어나올 거예요. 아이고 난 솜사탕 만나고 싶다. 어째가 안 찍어서 왔어. 네,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죠. 나는 딱 먹을 때 딱 올게. 남편들 덕에 안주 만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따야 니 오늘 호강한다. 이 비싼 사모님이 네 몸에다가 온 이 맛있는 양념을 안 발라주나. 보고살에 매콤한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고 그 위에 미나리를 듬뿍 얹습니다. 이 오늘 산상적인 국밥인데 꼭 오늘 한잔 해야 되거든요. 보고와 미나리가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습니다. 맛도 영양도 최상의 궁합이지요. 술꾼이라고 흉을 봤지만 힘든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합니다. 보고도 아기도 손질은 남편의 몫이지요. 이게 아구에 아구 알로 있다. 여기 알집. 수육이 너무 맛있어요. 쫀쫀이다. 대창에 알집까지 아기 내장은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뼈가 야물어서 칼질이 힘들다는군요. 너무 크니까 칼도 무겁고 제가 못해요.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손질해주면 잘게는 제가 해요. 요리도 제가 하고. 잘 도와주시네. 예, 잘 도와주시죠? 기분 좋을 때만. 기분 좋게 토막 내준 아기살로는 찜을 만듭니다. 우선 콩나물을 듬뿍 얹은 다음 양념장을 만듭니다. 마늘, 고춧가루, 된장,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얘는 이게 찜을 하면 고사 맛이 너무 나고 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아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 버리더라고. 우리도 버리는데. 네, 버리지 말고 여기다 놔놨다가. 바로 아기 애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양념장을 만들 때 애를 넣고 버무려주면 더 고소하고 감칠맛이 난답니다. 콩나물과 미나리를 듬뿍 얹은 다음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면서 익히면 되는데요. 아귀애로 맛을 낸 별미찜입니다. 다 담가가지고 이게 피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피를 빼야 돼요. 그래야 담백한 맛이 나요. 아기 내장은 맛이 좋아 살보다 더 대접받곤 합니다. 끈끈한 점액이 있어 소금을 넣고 주물러 손질을 하는데요. 얼음 돌려.
네, 하나 넣어주세요, 선생님. 천천히 넣어서 뜨겁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내장을 끓는 물에 넣고 살짝 익힙니다. 여기에 살을 조금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손님이 나를 갖고 있어. 미나리 넣었어 이제. 상관없어요. 미나리만 있으면 따로 양념은 필요 없습니다. 아따야 미나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너무 이쁘다 그자. 부드럽고 구수한 아귀 내장이 미나리와 어우러져 향긋하게 익어갑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네요. 당신 욕 봤어. 앉아서. 아유. 인사 한번 걸어가세요. 맛이 어떠서? 맛이 있어. 사랑합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어우러져 살듯 보고도 미나리 덕에 독한 기운이 순해지고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보고를 제대로 보려면 이젠 동해로 가야 합니다. 사나울 먼 바다로 조업을 떠났던 배들이 돌아오면 주문진 항에 새벽이 환해집니다. 오랜만에 오징어들이 제법 잡힌 모양이네요. 어획량도 줄고 값도 보고만 못하다 보니 오징어 잡던 배들이 요즘은 모두 보고잡이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수조 안에는 이렇게 싱싱한 보고들로 가득합니다. 주문진에서 보고 어획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다는데요. 보고의 주산지가 남해에서 동해로 바뀐 셈이죠.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오징어 대신 대체 작업으로 많이 쓰고 있죠.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보고는 밀복입니다. 독성이 가장 약한 녀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싱싱한 활어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 들어오는 날이면은 활보고를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답니다. 많이 잡을 때는 뭐 2,000kg, 3,000kg도 잡아오는데 오늘은 날씨 관계로 조업이 좀 힘들었어요. 보고배가 들어오면 항구 옆 어시장도 들썩거립니다. 어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시장에는 잘 손질된 보고들이 좌판에 누워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보고는 쉽게 보기 힘든 터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답니다. 산란을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때라 요즘이 보고 먹기 좋은 때랍니다. 또 맛있고 양식이 안 되고 일복은 손질된 보고를 시장에서 직접 살 수도 있다는군요. 3만 원. 이건 5만 원짜리. 이거 냉동실에 넣어놔도 돼요? 그렇죠. 제가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물건 가지고 장난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 부천에요. 네. 보고는 아, 해주려고요. 안 무서워요 이게? 그렇긴 한데 지금 전화해서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좀 불안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한번 해줘 보려고요, 집에서. 그래도 안전한지 꼼꼼하게 잘 살펴야겠죠. 보고 왔어요, 보고. 보고배가 들어오면 고석 씨 부부는 갑자기 바빠집니다. 오늘 보고배가 저기 보고를 많이 못 잡아 들어왔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비싸네, 보고가. 이 댁에선 아내가 전문 칼잡이시네요.
미안해. 싱싱한 활보고는 회로 먹습니다. 보고는 살이 워낙 찰져 종이장처럼 얇게 회를 떠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씹는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죠. 혀끝에서 찰박하게 감겨드는 보고회입니다. 보고 내장은 모두 버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답니다. 바로 그 수컷의 생식기인 곤인데요. 그대로 썰어 회로 먹으면 사르르 녹는 맛이 보고 미식가들에겐 최고의 진미로 손꼽힌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막 먹으면은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그 순두부 왜 뜨거운 거 먹는 것처럼 그런데 훨씬 맛있어요. 엄마, 명태식혜 할 거 가져왔어. 엄마 이거 친정어머니는 이 시장의 터줏대감입니다. 어머니처럼 오래된 주문진 토박이들은 회를 먹을 때 명태 식혜가 있어야 한답니다. 명태 식혜 갖다가 육수도 먹고 뭐 냉면에서 먹고 또 저기서 회도 싸먹고 해도 써먹고 먹을 탓이지 뭐. 청양고추도 좀 넣고. 말린 명태를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 두었다가 먹기 좋게 찢은 다음 고추장과 간장 등 가진 양념에 버무리면 명태 식혜가 된답니다. 맛있겠다. 알싸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보고회와도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네, 시장 옥상에선 생선들을 말리느라 분주합니다. 보고도 널찍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겨우내 오둑하게 말라갑니다. 어머니 어때요? 보고 잘 말리고 있어요? 예, 보고 잘 말라요. 아주 날이 좋아가지고 잘 말라요. 5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셨다는 어머니는 뭐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 별나요. 뭐가요? 이 하나하나 해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손질해갖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해요. 그래 내가 세상에 살겠어요. 오징어 배를 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덕분에 보고에 대한 추억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를 탔거든 옛날에. 그래가지고는 뭐 오징어빨이 나가가지고 이제 오징어빨이 하면서 오징어 낚으러 나갔는데 보고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팔 줄은 모르고 옛날에는 복제이라 했잖아요. 보고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복제이를 잡아오면은 모두 무섭다고 다 안 먹는 거야. 그걸 배 타는 사람은 아니까 이제 이 안에 내장만 다 제거하면 먹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먹기로 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보고하면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시절엔 보고가 잡혀오면 손질해서 말려두었다 먹곤 했습니다. 보고는 말리면 살이 더 단단해져 하루 정도 물에 불려두어야 한다는군요. 뭐 할아버지 이래갖고 먹었어?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면은 할머니를 보고 이거 고추장 넣고 끼래라 이래. 그런다. 그럼. 말린 보고로는 무 하나 썰어 놓고 고추장만 풀어 국을 끓이곤 했습니다. 보고 자체에서 육수가 우러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재료 없이도 구수한 맛이 난다는데요. 서해에선 말린 보고로 된장을 넣고 국을 끓인다면 동해에선 이렇게 고추장국을 끓이는 게 좀 다르죠.
보고라면 당연히 맑은 국만 끓여 먹는 줄 아는 딸에겐 영 낯선 음식입니다. 이래갖고 그 고창 풀고 국 끓이는 게 그게 고작이고 이제 말려가지고 백고쟁이다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잡아오면 이제 이래 백고쟁이다가 손질해가지고 끼가지고 좋은 데다 이제 높은 데다 걸어놨다가 그래 이제 부덕부덕 하면 이제 쪄가지고 지금은 뭐 저기 뭐 조림한다 그러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 쪄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래 떡지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엉거리 놓고 쪄가지고는 그래 뜯어 먹고 그랬어요. 얼큰하게 보고 장국이 끓으면 오래된 추억들이 새록새록 입안을 맴돕니다. 꾸덕하게 말려놓은 보고는 그대로 쪄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 말려서 쪄서 간장에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와사비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마르면서 살은 더 쫄깃해지고 향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알맞게 쪄놓으면 고기 반찬이 부럽지 않다지요. 이것 때문에 회 같은 건 안 드셨어요? 회는 해 먹을 줄은 원래가 몰랐지. 왜 그랬어요? 먹고 죽는다고 센 거 먹으면 죽는다 하니까 다 익혀가지고 먹었지.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보고 맛이 더 귀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어머니와 달리 딸은 보고로 다양한 조리법을 선보입니다. 보고 껍질을 살짝 데쳐 미나리와 함께 새콤달콤 무치면 꼬들꼬들한 식감이 오감을 자극하는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맛있겠네. 입에 딱 맞는 음식처럼 마음 맞는 가족이 곁에 있으니 보고 덕에 복 받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장사하고 이러니까 좋죠. 남들보다. 그래서 저기 어머님도 계시고 또 식구들도 다 있고 또 딸내미도 와서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 의지되고 좋죠. 마냥 무섭던 보고도 이젠 제법 만만해졌죠. 예전보다 흔해졌다 해도 보고만큼 귀한 대접받는 생선은 드물죠. 그나마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양식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짐에서 이리로 내리면 됩니까? 네. 여기 저 어지러우시죠? 네. 통영 한산도 이곳에서 보고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김용선 씨에겐 모든 게 도전이었답니다. 보고 양식은 수온과 바람, 파도와 조류 등 여러 조건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로 유명하답니다. 어우, 상당히 크게 기르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번 만져봐. 아이고, 난 못 만지겠는데. 이야, 근데 양식에는 독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독이 진짜 없습니까? 독이 이 자연계의 먹이로부터 섭취되면서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 그물로다가 네. 해서 자연계의 다른 먹이와의 그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보고들은 독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양식 보고라고 무조건 독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하니 주의는 해야겠죠. 진짜 황복이네요. 색부터가 벌써 황금색이 배에 둘려 있네. 노란 황금색이. 저도 제일 비싼 거죠. 아유, 요 노란 거 좀 보시죠. 이야, 그놈 참 우선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하고 중국에 있는 황해 바다에 서해 바다에 이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기만 살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없습니다. 양식장을 하면서 제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날은 친구들과 만날 때랍니다. 오늘 저 어동에서 잡은 고기 한번 먹읍시다 이거는. 양식 보고도 아무나 조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문준 씨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설명 여기 갈비 이거 갈비입니까? 갈비 여기 가슴 지느러미 여기서부터 여기 눈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을 이제 갈비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걸 보호하는 이게 저 뼈대가 우리 사람의 이 늑골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갈비라고 그래요. 솜씨 좋게 보고를 손질한 다음 정교하게 갈비살을 발라냅니다. 한 마리에 딱 하나씩 나오는 이 갈비살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쫄깃한 게 제일 맛있는 부위랍니다. 양념장만 만들면 더할 게 없죠. 갈비살을 양념에 버무린 다음 잠시 재워놓습니다. 복좀 먹고 나면 좀 할기라고. 어디 왔나? 맛있겠다. 여기 앞에 하나. 석쇠에 올려놓고 구우면 절로 술을 부르지요. 술 냄새가 솔솔솔. 또 술 생각나시나 봐요. 아유 막걸리 한 잔에 이거 지기죠. 지글지글하는 게 보이네. 지글지글 구워지는 게 얼핏 닭갈비처럼 보이죠. 맛도 웬만한 육고기 못지 않습니다. 다른 고기를 이걸 하면 익으면은 여기 석쇠에서 살이 툭툭 떨어져요. 네, 부스스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육고기 갈비처럼이야. 술 한 잔 옆에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보고 갈비구이입니다. 이번엔 보고로 만두를 만든답니다. 우선 보고살을 얇게 저며 포를 뜬 다음 밀가루를 바르고 잘게 칼집을 냅니다. 이게 만두피가 되는 거라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어만두로 그 어선이라고 있어요. 그 어선하고 똑같이 이제 하는 거죠. 만두 소는 전복을 사용합니다. 전복의 미나리 그리고 보고 껍질까지 곱게 다진 다음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골고루 버무려 놓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보고살 위에 소를 얹고 꼭꼭 눌러가며 모양을 만듭니다. 만두는 만두피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고살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찰기가 있어 만두피로 쓰기엔 제격이랍니다. 나라님도 쉽게 맛볼 수 없었다는 귀하디 귀한 맛. 연하게 씹히는 미나리와 쫀득한 전복과 보고가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보고는 맛이 담백해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립니다. 슴슴하게 된장을 풀어놓고 보고를 두툼하게 썰어 넣은 다음 쑥을 듬뿍 넣어 국을 끓입니다. 이맘때 딱 먹기 좋은 봄맞이 보양식이지요. 그다음에 4월, 5월 달에 또 산란하기 위해서 좋은 거를 영양소 좋은 거를 다 몸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이 잊혀지거든요. 네. 그때 어떤 걸 해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원래 담백한 생선이기 때문에 저는 국물 맛이 시원한 걸 넣어주면 더 맛있습니다.
향긋한 보고쑥국 한 그릇에 서늘했던 몸에 온기가 돕니다. 마음은 벌써 봄입니다. 나가 되나? 근데 맛있겠다. 근데 이거 이제 아이고 춤 넘어가는 소리 봐라. 마음 통하는 친구와 마주 앉아 뜨끈한 보곡국 한 그릇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드시고 복도 많이 드시고. 어쩌면 우리 사는 인생이 독과 향을 모두 품은 보고와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이 있어 더 맛있는 보고처럼 우리를 좌절시키는 혹독한 오늘의 시간들이 언젠가 봄날처럼 환한 빛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처럼 아픔이 있고 또 위험한 일에도 도전을 해보고 그래야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복의 독처럼 말입니다. 이제 겨울도 끝이 보입니다. 겨울 가기 전에 복국 한 그릇 드시고 건강한 복도 함께 받으시면 어떨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